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존니 열풍이죠. 다들 아시죠?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입니다. 어지간한 유튜버에서 존니 대표와의 인터뷰 영상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사실 저희 돈 파는 가게에서도 최근 존니 대표와의 인터뷰 영상을 3차례에 걸쳐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같은 존니 열풍이 두렵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다 큰 자녀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존니 열풍이 우리에게, 특히 다 큰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닥치고 투자하라 라고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투자 중요하죠. 우리들의 다 큰 자녀들은 가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에서도 그동안 경제 투자 전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소득,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도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저 부모님 시키는 대로 은행 예적금 꼬박꼬박 수년 동안 하고 있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정말 투자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 존니 대표도 아주 소탈합니다. 제가 만나본 존니 대표는. 그리고 서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 격식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청년들, 다 큰 자녀들이 나중에 부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50대, 60대 이상의 시니어 세대들, 은퇴 세대들도 재정적으로 넉넉한 은퇴 생활을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존니 대표가 인터뷰하는 그 시간에는 투자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인터뷰의 목적.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닥치고 투자,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렇지만 인생을 길게 살아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존니 대표도 알고 있죠. 그렇지만 말할 기회가 없을 뿐이죠. 오늘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존니 열풍이 특히 우리들의 다 큰 자녀를 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투자를 부정하는 것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들의 다 큰 자녀가 위험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나중에 정말 건강한 재정,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돈 파는 가게에서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동영상 이런 게 있었죠. 2021년 부자들의 선택. 한국의 수십억 금융자산을 가진 이 부자들은 자산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재테크가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바로 자신의 소득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소득,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소득을 통해서 자산 형성의 기초를 닦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몇 해 전에 돈 파는 가게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3가지 종류의 재테크라는 거였는데요. 3가지 종류의 재테크. 그거 이따가 제가 동영상 말미에 또 공유해 놓겠습니다. 부자들의 선택도 마찬가지. 자, 그 3가지 종류의 재테크에서 저는 몸테크, 첫 번째 몸테크, 두 번째 짠테크. 짠테크는 뭡니까? 짠돌이, 즉 아껴 쓰는 거. 3번째 짠테크, 말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테크를 뜻하죠. 자, 몸테크는 자기 개발, 내 소득, 내 몸값을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급진 재테크, 첫 번째 재테크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아무리 재테크를 잘해도요, 많이 버는 사람 못 이깁니다. 많이 버는 사람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재테크는 예를 들면 주식 투자, 오늘 이익을 보아도 내일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몸값은 한번 올려놓으면 좀처럼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연봉 협상을 하면 직장인들 1년 연봉을 딱 협상을 하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1년 뒤는 딱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값을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재테크, 가장 고급진 재테크. 그 다음에 잘 아껴야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다 써버리면 소용이 없죠. 그렇게 아낀 돈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테크, 쩐테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테크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종류의 재테크 기준에서 보면 가장 저급한 재테크, 하급 재테크죠.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매우 필요한데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몸값을 올리는 자기 성장, 일에 집중하고 자신의 비전을 개발하고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 자기 개발 가장 큰 재테크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재테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우선순위가 나중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존니 일풍으로 인해서 닥치고 투자, 일도 등한시되고 자기 개발도 등한시되고 모든 돈을 투자만 쏟아부으면 아주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존니 대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득의 10%는 주식에 투자해라. 그 부분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청년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가장 안전하고 또 수익률이 가장 높은 확실한 투자입니다. 왜 안전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투자는 안전해집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수십 년, 수백 년의 자본주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숱한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죠. 가장 가깝게는 코로나도 있었죠. 그 중간점의 시간을 떠올려 보면 IMF도 있었죠. 또 닷컴 버블도 있었죠. 글로벌 금융 위기도 있었죠. 그때마다 주가는 정말 반토막, 곤두박질 쳤습니다. 또 수없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속 올랐습니다. 그죠? 최종적으로는 항상 오르더라. 왜? 자본주의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그런데요, 자본주의가 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왜? 자본주의가 망한다고 생각하면요, 부동산이 좋습니까? 주식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청년들이 많이 한다는 비트코인이 좋습니까?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도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본주의가 멸망하면 모든 신뢰, 엄청 하이퍼 인플레이션, 신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데 어떤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이 신뢰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멸망하는 것은 전혀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본주의의 성장을 이제 믿어야 하고 믿는다면 이 청년들에게 주식 투자만큼 좋은 것이 없다. 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의 성패는 두 가지가 가릅니다. 첫 번째 여윳돈. 두 번째 투자 시간이죠. 여윳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투자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무조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청년들에게는 당장의 여윳돈은 적더라도 시간이 길죠. 시간이 기니까 적은 돈 대비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거죠. 100배 수입 어렵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가가 100배 오른 기업들 많습니다. 미국에 특히 많죠. 왜? 자본주의가 오래되고 또 경제가 굉장히 크고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월마트가요, 100배가 되는데 불과 12년 반이 걸렸습니다. 100배가 되는데 주가가 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되는데 12년 정도밖에 안 걸렸다라는 겁니다. 또 델 컴퓨터 혹시 아시죠? 델 컴퓨터도 주가가 100배 되는데 10년도 안 걸렸습니다. 7.2년. 또 최근에 반도체가 많이 오르면서 퀄컴이라는 미국 기업, 퀄컴. 이 기업도 주가가 100배 되는데 10년이 안 걸렸습니다. 7.3년 걸렸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IMF 때 3만 원이 못했습니다. 3만 원도 붕괴되었죠. IMF 때. 그 삼성전자가 최근 얼마 합니까? 9만 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몇 해 전에 50분의 1로 액면 분할했습니다. 50분의 1로. 그 당시 250만 원 하던 가격을 50분의 1로 액면 분할했죠. 그렇다면 지금 9만 원을 곱하기 50 하면 450만 원. 그죠? 450만 원짜리죠. 그래서 IMF 때 3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150배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450만 원. 따라서 청년들이 가진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을 믿고 자본주의의 성장을 믿고 투자한다면,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에 적당히 분산 투자하면 100배 수익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존니 일풍이 두려운 이유, 이 청년들의 투자에 두려운 이유, 이 주식이라는 것이, 특히 투자라고 하는 것이 자꾸 들여다보면 볼수록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대체로 보면.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잘 되어야 하는데 신경 쓰는 것만큼 그닥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주식 투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맛있는 밥을 짓습니다. 중간에 소뚜껑을 자주 열면 밥이 맛있어집니까? 잘 안 되죠.
밥이 오히려 설익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밥을 짓는 시간을 투자 기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청년들에게는, 다 큰 자녀들에게는 충분한 투자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소뚜껑을 열지 않고 인내하면 정말 맛있는 밥, 투자로 치면 100배 수익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주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그것을 망친다. 자, 최근에 제가 청년 부부를 상담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말 신혼부부입니다. 그 신혼부부는 제 고객의 자녀 가정입니다. 자녀 부부인데, 그 고객이 정말 재정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다 큰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중요하다 해서 저에게 상담을 보낸 거죠. 그 청년 정말 성실합니다. 성실한데 이제 존니 열풍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한다 그래요. 아, 잘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했죠. 하루에 주식 투자 앱을 몇 번 쳐다보냐. 자, 우리가 주식 투자하려면 정권에서 앱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몇 번 쳐다보냐라고 물어봤더니 5번. 하루에 5번 쳐다본다요. 자, 이 주식 투자한 것을 쳐다보면 그때마다 마음의 동요가 있습니다. 올라도 마음의 동요가 있죠. 올랐네? 지금 팔까? 또 떨어지면 어떻게? 그런 동요가 있는 것이고, 내렸다. 그래도 마음에 동요가 있죠. 어떤 동요? 내렸네? 손해봤네? 더 손해보기 전에 팔아야 하나? 또 이런 동요가 있는 거죠. 자, 그 청년은 하루에 5번 주식 앱을 쳐다봤다고 하는데, 그 시간만 낭비되었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이제 보고 신경을 쓰고 보고 신경을 쓰고 하니까 하루 내에 아마 제대로 일에 집중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어떤 현상이 생기죠? 일에 집중하기 힘들면 내 성장이 방해됩니다. 즉, 내 몸값을 올리고 직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가장 큰 자산 형성의 첫 번째는 소득이었는데, 이 청년들이 정말 자기 몸값을 올리는데 열심을 다해야 하는데, 이 어중간한 주식 투자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주식 투자도 제대로 안 돼. 그리고 내 몸값을 올리는 것도 제대로 안 돼. 이것저것 다 제대로 안 되면서 나이만 먹다 보면 큰일 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존니 열풍이 불안한, 두려운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의 주식 투자, 주식형 상품 투자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나 자신의 성장, 즉 몸값을 성장시키는 것,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것하고 아주 균형스럽게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3가지 방법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존니 대표 이야기처럼 매달 소득의 10%를 매달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대신에 절대로 주식 앱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쳐다보는 순간에 마음의 동요가 생기고 자칫 이것도 저것도 안 되기 쉽습니다. 자, 첫 번째, 매달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 우량 종목에 분산 투자하십시오. 그런데 절대 앱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절대 앱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내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투자한 주식은 무럭무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자랄 겁니다. 그래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급날 정해진 날에 내가 정해진 금액 10%도 좋고 5%도 좋고 자신의 재정 형편에 맞춰서, 그리고 내가 선택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죠. 조건은 뭡니까? 절대 앱을 쳐다보지 마라. 자,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앱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그리고 앱을 쳐다보지 않더라도 매달 꼬박꼬박 사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번째 달에 살려고 하니까 주식 가격이 너무 올랐거나 너무 내려 있으면 또 마음의 동요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살까? 근데 나중에 사집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 이틀 미루고 어느 순간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은행에만 돈이 있는 그런 현상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매달 투자하기가 좀 힘들어. 또 투자하더라도 앱을 쳐다보지 않기가 힘들어 하는 분들은 2번째 방법. 2번째 방법 뭐냐면 매달 사지 말고 일단 종잣돈을 좀 모아 보십시오. 자, 부자들의 선택, 그 이야기 속에는요, 투자를 하는데, 자신의 자산 형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몸값, 소득입니다. 소득을 계속 올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잣돈 마련.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매월 사지 말고 매달 사지 말고 종잣돈을 모으고 그 종잣돈이 모아지면 그 돈을 가지고 일시금 투자를 하라는 거죠. 일시금으로 주식을 사라는 거죠. 또 약한 종잣돈을 나누어서 사도 됩니다. 매월 꼬박꼬박 사는 대신에 일시금으로 종잣돈을 만들어서 사자. 자, 그렇다면 종잣돈은 어떻게 만들까? 펀드 할까요? 아니고요. 종잣돈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안전해야 합니다. 즉, 수익이 없더라도 손해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종잣돈을 만드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은행 적금이죠. 자, 은행 적금이라고 하면 이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저축은행 찾아볼 수 있죠.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되고 아직 한국의 저축은행 재정 건전성 괜찮습니다. 또 이상한 소문에 빠지지 말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은행 적금을 통해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잣돈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면 뭐 몇백만 원이든 뭐 천만 원이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절대 망하지 않는 우량 종목에 그때 조금 분할해서 사시라. 한꺼번에 사도 되고 또 금액을 적당히 나누어서 뭐 오늘 샀다가 또 다음에 좀 이렇게 경제 또 주가가 조금 흔들리면 또 변동성이 있으면 그때 또 조금 나누어서 사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어쨌든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는 조금 편안합니다. 종잣돈을 모아서 사는 방법. 그런데 여전히 한번 샀으면 앱을 쳐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일에 신경 쓸 수 있고 또 내가 사둔 투자한 주식은 무럭무럭 시간이 지나면서 자랍니다. 맛있는 밥이 지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본주의 성장은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방법도 쉽지 않고 두 번째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주식 앱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 쉽지 않다. 자, 이런 분들은 세 번째 방법.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말고 우리가 간접 투자했죠. 뭡니까? 바로 펀드입니다. 그죠?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거죠. 자, 펀드를 생각할 때 우리가 ETF도 같이 생각할 수 있죠. 또 ETF가 상당히 많이 또 인기가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자, ETF든 일반 펀드든 간접 투자는 맞습니다. 펀드를 통해서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또 ETF든 펀드든 자산 운용회사들이 대신 이제 관리를 해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펀드와 ETF는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ETF는 저는 주식형 펀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반대로 우리가 일반 펀드는 주식처럼 오늘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매수 신청을 해도 며칠 뒤에 내가 살 수 있고 또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매도 신청을 해도 바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며칠 뒤에 팔립니다. 특히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며칠 더 걸립니다. 그런데 ETF는 마치 주식처럼 지금 팔면 바로 팔리고 지금 사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그래서 저는 ETF를 간접 투자임과 동시에 주식형 펀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방법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ETF가 아니라 펀드입니다. 펀드를 월 적립식으로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ETF와 펀드의 결정적인 차이는 ETF는 자동이체가 안 됩니다. 내가 매월 ETF를 꼬박꼬박 살 거야. 이것은 주식을 꼬박꼬박 사야겠다 하는 거하고 같다니까요. 왜? 주식형 펀드이기 때문입니다. ETF는 자동이체가 안 돼요. 근데 펀드는 자동이체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 가입해 보셨죠? 특히 이제 부모님들 보험을 가입해서 10년, 20년 만기까지 완납하는 경우 있죠. 또 만기까지 못 가고 중간에 해약하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수년 동안 유지하는 경우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테크니컬하게는 그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쑥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월 적립식 펀드를 매월 꼬박꼬박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월 적립식으로 자동 이체를 걸어두면 신경 안 써도 계속 투자되는 거죠. 보험료 빠져나가듯이. 그럼 나는
정말 앱을 쳐다볼 필요도 없이 계속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주식보다는 훨씬 덜 민감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로 계속 투자되니까 매월 꼬박꼬박 보험처럼 투자될 수 있겠죠. 그것이 주식에 투자한 것처럼 10년, 20년, 30년이 된다 하면 큰 돈, 정말 어마막대한 돈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중간에 소떡궁을 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 주식형 월 적립식 펀드 투자가.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앱을 열어보지 않는 것이 힘든 분, 그리고 매월 꼬박꼬박 주식 투자, 또 종잣돈을 만들어 주식 투자 하는 것이 힘든 분은 세 번째 방법, 월 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존니 열풍이 불안한 이유를 말씀드렸고, 청년들이 몸값, 자신의 일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자기 개발,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것이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하면서 정말 투자, 장기적인 자본주의 성장을 믿고 정말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양립,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매월 주식 투자 괜찮습니다. 첫 번째, 그런데 앱을 쳐다보지 마라. 두 번째, 그것이 좀 불편하다면 매달 하지 말고 일시금을 좀 모아서, 즉 종잣돈을 모아서 하라. 분할 투자해라. 그때 종잣돈은 은행 적금이 좋다.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도 불편하다면 자동이체가 되는 주식형 월 적립식 펀드로 투자해라.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도 돈 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